집 바로 옆으로 커다란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곳까진 자차로 2분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오늘의 집. 한옥주택에서 조용히 거주하시며 카페로 장사까지 할 장소를 찾으신다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집입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 영상을 집중해서 잘 봐주신다면 위치와 이 집에 얽힌 내용들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니 집중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곳이 오늘의 집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고요. 대지 135평에 주택의 순수면적만 42평에 해당합니다. 내부 상태도 좋고 외관도 준수한 편이니 제 설명을 잘 듣고 무조건 싸게 가져가세요. 자,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하면서 한적한 시골 마을이 있고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부 도로 포장의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에 내부에는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로 아주 맑고 깨끗하다 봐주시면 되고요. 물건지 바로 앞으로 하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산책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볼 오늘의 집이고요. 딱 보시기에도 상당히 커 보이는 주택이죠? 하지만 이 물건을 5천만 원대로 취득하시게 된다면 어떨까요? 진짜 횡재하는 수준입니다. 집도 너무 예쁘고 상태도 무척이나 좋습니다. 집 소개해드리기 전 외부 먼저 체크해볼까요? 대지 경계면을 따라 낮은 담벼락이 설치된 상태로 외부에서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지와 주택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에 등기부에 하자도 전혀 없고 심지어 임차인이나 거주하시는 분도 없기 때문에 낙찰과 동시에 바로 거주 가능한 아주 손쉬운 매물이 되겠습니다. 다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집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 아직 어두운 느낌이 조금 남아있지만 집 설계 자체가 남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 햇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마당에 정면으로 주택이 있고 그 옆으로 시멘트 블럭조로 되어 있는 주택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보이지 않을 순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도 실제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월세방으로 사용하셨거나 민박집 느낌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택은 목구조의 시멘트 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적은 63.18제곱미터로 19평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부분이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시작해서 집 뒤로 한 바퀴 돌며 하나씩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우선 집의 왼쪽 편으로 오시면 빈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 위로 까대기를 덮어 두셨습니다. 이 까대기 공간 쪽으로 보일러실과 다용도 창고 공간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시고요. 취사는 LPG 가스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오시면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창고 내부 면적은 27.28제곱미터로 8평 정도 되는 크기고요.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지 않습니다. 주택의 출입구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창고 쪽으로 오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처럼 집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한 편입니다. 내부는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일단 주방 겸 거실로 추정되는 장소엔 누수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칸 더 건너서도 창고가 이어지고요. 안쪽 창고에서는 방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 내부는 장판과 벽지는 다시 시공하셔야 합니다. 지금 벽지로 도배된 이곳은 세를 주셨던 공간인 듯 하고요. 여기서부턴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엔 부잣집으로 보여집니다. 이 방에서는 집 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며 집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외부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한옥주택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요. 외부 화장실은 새방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셨던 곳입니다. 저 안쪽으로 샤워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턴 마당의 오른편에 위치했던 길쭉한 주택 공간입니다. 모두 하나하나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의 집의 경우 바로 앞으로 강변이 있고 대로변과 가까운 상태에 영업 허가가 가능한 곳이므로 개량한옥 카페를 열어 빈 공간들을 수리한 뒤 카페 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공간 자체가 넉넉한 편에
건물 자체가 이미 잘 나눠진 상태로 요즘 트렌디함을 더해준다면 핫플레이스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일 듯 하고요. 주택의 면적도 상당히 넓은 편에 앞 창문을 폴딩 샤시로 교체해서 개방감을 더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한옥주택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사업도 추천을 드립니다. 주택의 석가래도 잘 살아있고요. 외부 목재에도 큰 상처나 상한 부분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의 집은 대지 면적 135평에 주택으로 등록된 면적만 42평에 해당하므로 정말 넓으면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집 주변으로 음식점 등이 있는 상태에 집 앞으로 하천과 마을 내부에 혐오시설이 없어 카페나 숙박시설을 하기에도 좋은 편입니다. 입찰까지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으니 꼭 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크게 한 번 더 둘러볼까요? 만약 카페를 하실 생각이라면 옥상으로 이동하는 계단에 철제 난간 하나는 꼭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옥상에서 집을 바라보면 또 다른 느낌이 연출됩니다. 옥상에서 집의 지붕을 보니 지붕은 교체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넓어 옥상의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루프탑까진 아니지만 옥상도 잘 꾸며둔다면 날씨가 좋을 때는 손님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이동해 대지 경계면과 건물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대지 경계면이고요. 대지 면적은 446제곱미터로 135평이고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도로들은 모두 국유지 상태로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고요. 왼쪽 편 공간은 마을 회관인 상태에 여기까지 모두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은 주택으로 된 공간이 총 4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옥주택, 목조의 시멘트 기와 지붕이고요. 면적은 1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주택, 시멘트 블럭조의 슬래브 지붕이고요. 면적은 15평입니다. 바로 앞쪽 옥상으로 이동하는 계단이 붙어 있는 곳도 주택이고요. 번호는 2-3번에 조적조 슬래브 지붕, 면적은 7.6평입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 공간, 번호는 2-4번이고 공부상 내용은 1.1평이지만 실제 면적은 5평입니다. 이 건물들의 사용 승인일은 1986년 12월 29일로 전부 동일한 상태입니다. 모두 매각에 포함되는 상태고요. 주택과 부속시설로 사용 중인 공간의 전체 면적은 140.29제곱미터, 42.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표시해드리는 곳들은 모두 까대기로 지정된 곳이고요. 까대기 공간의 전체 면적은 41.9제곱미터, 12.6평이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철거하시면 되고요. 집 뒤로 위치한 창고 공간도 제시외 건물로 지정되어 있고 두 공간 면적의 합은 34제곱미터, 10평입니다. 물론 제시외 건물도 전부 매각에 포함된 상태여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 전에 앞서 리모델링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옥의 텐마루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남향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막는 건물이 없어 햇살은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소재한 곳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라는 곳이고요. 경상북도 김천과 충청북도 영동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막 해가 뜨고 있는 시간대라 아직 밝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햇살은 골고루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펜션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교통통행성이 좋은 편이고 통행량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음식점이 2군데나 있어 식사 후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무주군청까진 자차로 2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영동군청까진 4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건의 주변으론 무주, 영동, 김천, 성주, 거창, 진안 등이 있으며 각 지역군에서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물건의 근처로 무주 IC가 있고요. 무주군청 바로 위로 금산군청이 있습니다. 위치 상당히 좋은 편이죠? 물건지 근처로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 마을 앞으로 성모산이 있고요. 성모산 앞으로 원당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부엔 인프라 시설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차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가셔서 할인마트와 은행 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집 앞으로 어탕국수집과 토석정이라 부르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전해 들었으며 왕복 2차선 도로변은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오늘의 집은 마을회관 바로 옆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경계면은 제가 그려드린 경계와 거의 일치함을 보여주며 위성지도상으로 본다면 살짝 밀려 경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적도를 보시면 정확히 대지 안에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매각물건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타경 4576, 소재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98-9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1억 30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7,220만원대에 진행 중입니다. 주변 시세와 함께 설명을 드려보자면 주변 시세의 경우 77만원에서 16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집으로만 온전히 사용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유찰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편이 좋아 보이며 카페나 숙박시설로 운영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야 경쟁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 내부에 건물이 워낙 많고 철거를 하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찰 전 임장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저금액의 평당가는 53만원이며 한 번 더 유찰된다면 평당 37만원에 취득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건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니 아직 한 달 넘게 시간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전부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고요. 어디 하나 빠진 부분 없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446제곱미터로 135평이고 주택과 창고, 제시외 건물까지 모두 더한 건물 면적은 216.19제곱미터 65.3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고요. 배출시설 설치제한이라 해서 카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화조 용량과 규격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옥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시멘트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주택은 조적조나 시멘트 블럭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모두 1986년 12월 29일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으로 진행 중인 토지는 한 필지고요. 지목 대지의 면적은 135평입니다. 아래쪽으론 주택에 대한 내용들부터 표시가 되고요. 모두 비워져 있는 상태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나와 있고 모두 매각에 포함되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시외 건물들에 대한 내용이고 빈 공간 위에 설치된 덮개가 까대기라고 표시되며 까대기는 철거가 필요하고요. 슬레이트로 이루어져 있어 철거비 계산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공부와의 차이점으론 화장실의 면적이 실측해보니 더 넓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전부 동일합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소재 신제국 마을에 위치하며 주변으론 농가주택, 전과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이고요.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위치하는 등 교통 상황은 보통 사다리형 평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조사 시점 현재 공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설비 등의 사용이 곤란한 상태라고 나와 있으니 난방시설 교체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일괄 매각의 제시외 건물까지 모두 포함이고 관리 상태가 미흡한 편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전혀 없는 상태고요.
전입 내역도 없습니다. 집 상태를 보면 누군가 임차하고 있는 흔적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등기부 보시면 2006년 10월 2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 준등기가 되며 2022년 9월 6일에 자식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매각 처리되기에 소유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상태고요. 소멸하지 않거나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 걱정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